안녕하세요. 현장고수TV 김PD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조용한 강자 검단신도시 편입니다. 얼마 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인천부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도 개통됐습니다. 21년 6월 첫 아파트 입주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 검단신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현장고수 인천 검단신도시 편 개요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대 11.18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계획 인구는 18만 명 75,848 가구입니다. 사업비 8조 3,868억 원을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고요. 2009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늦게 발표되고 조성도 가장 뒤늦게 된 케이스입니다. 막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남 판교신도시가 2000년, 화성 동탄 1신도시가 2001년,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가 2003년, 수원 광교신도시가 2004년, 위례신도시, 아산신도시가 2005년, 화성 동탄 2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가 200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판교나 동탄 1신도시처럼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한 곳들은 개발이 완료된 지 꽤 지났으니까 사업 진행 정도 차이가 제법 나죠. 검단처럼 아직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은 2007년 계획이 발표된 양주 회천신도시나 검단하고 비슷하게 계획 단계에서 변동이 자주 있었던 아산신도시 정도가 있겠네요. 위치 먼저 보고 갈게요. 검단신도시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합니다. 인천 서구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고요. 김포시 남쪽의 구도심, 풍무동, 사우동과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징 탓에 인천에 속해 있지만 인천의 색깔이 가장 옅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오히려 인접한 김포와의 유대가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서쪽,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는 강서구에 포함되어 있는 김포국제공항 지역과 오늘 소개하는 검단신도시 지역, 그리고 남쪽의 인천 계양지구까지 세 곳이 모두 과거에는 김포에 속해 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당시 김포군에 속해 있던 검단면 일대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접한 계양구 또한 이보다 앞서 인천으로 편입된 바 있는데요. 1989년 1월 1일 당시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현재의 광역시 호칭이 아닌 직할시로 불렸었고요. 1995년 3월 1일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계양구가 분리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김포공항이 위치한 곳은 강서구죠. 그런데 이름은 김포국제공항이고요. 여기도 과거엔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이었습니다. 1963년 1월 1일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면서 해당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고 1977년 9월 1일 영등포구에서 강서구가 분리 신설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죠. 1963년 서울 지도를 보면 검게 표시된 부분이 당시 서울 내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흰색 바탕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롭게 서울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현재의 노원, 도봉,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구로, 관악, 금천까지 대확장이라는 표현대로 엄청난 면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 김포 순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63년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로, 75년엔 오정면이 부천으로, 89년엔 계양면, 그리고 95년엔 검단면이 인천으로 편입이 되는 등 받는 거 없이 뺏기기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김포시 전체가 서울로의 편입 이슈가 있었죠. 물론 선거철을 맞아 나온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만 과거 역사로부터 이어져 온 김포의 서름 같은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단신도시 지역 또한 과거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변방이라는 서름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행정구역이 별것 아닌 듯해도 주민들에게 끼치는 실질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어 그 서름도 이제 해소될 날이 머지않은 듯 보이네요. 다시 검단 신도시로 돌아와서요. 생활권이나 거주민 동선 면에서 같은 인천 서구 내 다른 대표 주거 지역인 청라나 로안시티, 청남동 이런 곳들보다 오히려 인접한 김포 구도심인 사우동, 풍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도시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와 도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구도심인 원당지구, 그리고 서쪽의 당하동, 그리고 구검단이라고 불리는 마전동까지 파편화되어 있던 자잘한 택지지구들이 검단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모두 연담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향 창릉 신도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시도 서울과 일산 신도시 사이에 중간 규모의 택지지구들이 띄엄띄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창릉 신도시 조성을 통해 중간에 빈 땅들이 개발되면서 그간 흩어져 있던 중소규모 택지지구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신도시의 입지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서울과 가까운가. 물론 신도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검단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이뤄진 1단계 구역, 아라역을 기준으로 서울 주요 지역과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입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하나로 부동산에서 입지를 논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지역이죠. 검단 신도시 위치가 서울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 기준으로는 약 30km 정도 거리로 가깝지는 않습니다. 강남 접근성 면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로 서울 구도심, 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입니다.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비교적 정시성이 보장되는 철도편을 이용해서 각 지역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입니다. 거리가 먼 편이기 때문에 2호선 환승을 통한 강남역 하차 시 약 79분, 신논현역 하차 기준 69분이 소요됩니다. 두 번 환승이 강제되기 때문에 환승 시 소요시간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화문입니다. 검단 신도시 철도 이용면에서 공항철도 의존도가 높은데요. 서울 방면 이동 시 특히나 계양역에서의 혼잡 문제가 현재도 꽤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화문의 경우 약 51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여의도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계양역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이동 후 9호선 급행을 이용하는 루트입니다. 약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단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편인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이 지난달 말 개통했죠. 그동안 마땅히 이용할 철도 노선이 없었던 검단 신도시에 상당한 교통편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업이 처음 계획된 건 2009년 12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처음 반영되면서였고요. 노선 연장 10.9km, 5개 역사, 총 사업비 1조 3,331억 원 규모였습니다. 다만 2013년 검단 신도시 2지구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취소가 되는 등 계획이 다소 수정됐고요. 2019년 12월 착공해 2025년 6월 28일 정식 개통을 하게 됩니다. 초기 계획과 다르게 정거장도 2곳 줄어든 3개소, 총 연장도 6.825km로 줄어들었으며 총 공사 기간은 5년 6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정한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인천 1호선이 검단 신도시에서 인천 구도심을 통과해 송도 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이라 인천 내 남북측 이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울 방면으로 이동 시 인근의 계양역을 이용한 공항철도 환승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만 계양역까지의 이동이 쉽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편의성이 개선되었다는 의의가 있고요. 특히나 101역, 아라역을 비롯해서 102역인 신검단 중앙역, 그리고 103역인 검단 호수공원역 모두 주거단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용 편의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장된 건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지만 결국 우리가 타고자 하는 건 공항철도인 거죠. 검단 신도시 입주 이후로 계양역의 혼잡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는데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 개통되기도 전인 2023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184%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현재는 검단 신도시 내에서 철도편으로 계양역 접근성이 우수해졌기 때문에 더 혼잡해질 위험이 있죠. 공항철도는 과거 개통 초기 때만 해도 공기수송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공항철도 개통 초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객 수준이 미미하다가 2011년부터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4년 기준으로 2007년에 21.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양역 이용객 유입 데이터를 보면 검단 신도시가 가장 많고 영종 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같은 인천 내 신도시 거주자들이 많고요. 결과적으로 계양역의 혼잡도 증가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자체 이용객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항철도 2단계 개통 이후 서울 주요 역들과 연결되면서 공항철도 환승을 통한 이용객들도 많이 늘었죠. 계양역뿐 아니라 서울역, 공덕역, 홍대 입구, 디지털 미디어시티, 마곡나루, 김포공항 모두 엄청난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다행히 계양역의 경우 21년 말 플랫폼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어냈고요. 예전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여유가 좀 생긴 모습입니다. 또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중 9개 편성의 추가 열차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되는 직통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가 총 22개 편성 운행 중인데 거기에 9개를 더해 혼잡도가 극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현 5분에서 4분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6,710억 원을 투입해 김포 장기에서 인천 검단,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21km 신설 구간을 건설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 B 노선을 공용해 서울 청량리까지 49km를 직결 운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 및 개통은 언제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앞으로의 절차를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노선과 역사 위치, 공사비, 공사 기간을 정하는데 1,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 설계 과정 약 13개월에서 17개월, 실시 설계 단계 약 24개월에서 30개월, 토지 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 과정에 약 12개월에서 24개월, 착공 및 공사 기간이 5년에서 8년가량 소요됩니다. 특히나 착공 및 공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 혹은 사고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로 올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역 구간 5-209 터널 붕괴 싱크홀 사고로 인해 사고 조사 및 복구 기간에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적인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 또한 2028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안전점검과 재설계를 통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사업의 지연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앞서 언급된 신안산선 광명역 사고, 그리고 강동구 9호선 사고, 그리고 부전 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 7호선 청라 연장 구간 지반 침하 문제, 8호선 별내선 구간 싱크홀 사고 등 다수의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비 그리고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서부권 급행철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 인천 검단, 인천 계양, 부천 대장신도시, 부천 종합운동장에 각각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2017년 시작된 논의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김포시와 인천시가 연장 구간 역 위치와 노선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당초 6월에서 7월 사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결과가 지연되어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지연 원인으로 지자체 간 합의 부족, 서울시 개발계획 미비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확보 면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검단 신도시가 유명세를 타게 된 이슈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인데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앞
고층 단지 아파트를 둘러싼 4년에 걸친 행정, 사법, 국제 논쟁이고요. 2023년,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법적, 행정적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2019년 검단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에 대방건설, 대광 ENC, JS글로벌 등 3사가 44개 동 3,401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착공했고요. 이에 문화재청이 장릉 반경 500m,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m 이상 높이의 건축엔 개별 심의가 필수라며 2021년 7월 공사 중지 및 일부 철거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병행한 사건입니다. 건설사들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는데요. 건설사 3사의 1심과 2심 모두 원고승, JS글로벌 최종심을 제외한 나머지는 2023년 12월, 2024년 1월 원고승 확정되었습니다. JS글로벌 최종심 역시 2025년 7월 현재 심리 중이나 앞선 판결을 보아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고발까지 해가며 이미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를 왜 철거하라고 했는지를 볼게요. 이건 김포 장릉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시대 1392년 태조 때부터 1910년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 왕과 그 왕비 그리고 사후에 추존된 몇몇 군왕과 왕비의 무덤을 포함한 42개의 능묘가 조성되었고 이 중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40기가 조선 왕릉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부터 등재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짧게 요약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일부인 김포 장릉의 풍수지리상 핵심 경관 요소인 계양산 조망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훼손됐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세계유산위원회의 최근 경향이 등재도 중요하지만 보존 및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문화재청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치는 않지만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처럼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해 기존 세계유산 자격 박탈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이제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혼선이 없도록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한 사전 검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만큼이나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순살 자이로 불리는 주차장 붕괴 사고인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 AA13구역 2블록에 건축 중인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 2023년 4월 29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붕괴 원인 조사 결과 설계 및 시공상의 상당한 부실과 하자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지목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기둥의 철근이 누락된 내용이고요. 설계 단계에서 정상 설계 기준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철근이 누락되었고 시공 단계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생돼 결과적으로 32개의 정상 설계 기준 철근 개수 대비 60%가 누락된 상태로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이 아파트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2024년 9월 철거 작업이 본격 시작되어 현재는 철거 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르면 2025년 10월 재착공 예정이라고 하고요.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 브랜드를 달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단 신도시 장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신도시 계보를 보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이 있고 2기 신도시에 판교, 동탄 1, 동탄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평택 고덕까지 다수의 신도시들이 있는데요. 신도시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는 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나 실거주 만족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도시가 한 편차는 있겠으나 신도시들이 여타 택지지구에 비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 그 자체로 강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접근성이 좋은 주택 가격입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세 곳의 리딩 단지, 일명 호우금이죠. 검단 호반 서밋 1차,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 시그니처,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까지 최근에는 여기에 북측의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까지 묶어서 호우금푸로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 단지는 남쪽으로는 인천 1호선 아라역과 그 주변의 대형 상권으로 인해 주거가 편리한 데다
북쪽의 이음초, 이음중, 이음고 등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로 선호도가 높고요. 내년 7월 준공을 앞둔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단지 역시 이러한 입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총 5개로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단지의 초기 분양 가격은 국평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원대 중후반 수준이었고요.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단지들에서는 미분양도 발생했었고요. 다만 신도시는 신도시인 게 그래도 역시 조성이 되고 나니 가격도 오르고 주거 여건도 상당히 우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이들 단지의 가격은 국평 기준 7억 원에서 8억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초기 분양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지역 내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총 5단계로 나뉘어진 개발 계획에 따라 추가 공급될 주택의 수량이 많은 만큼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 또한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 및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소식이 알려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역시 검단의 정거장을 신설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일산 방면 연장 계획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등 주거 환경과 교통 여건 모두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검단의 인구 구성이 매우 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고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도시의 활력도 측면에서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들이 고연령층 도시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인구 구성 비율은 신도시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나 활동 등이 고연령층 가구에 비해서 훨씬 활발하겠죠. 이는 도시의 활력도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부족입니다. 신도시 특성상 상권이 자리 잡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라역 인근, 즉 검단 신도시 1단계 개발구역의 경우 첫 아파트 단지 입주가 2021년 6월로 올해로 5년차를 맞은 만큼 나름 자리가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만 아직도 인근 주상복합 단지 및 아파트 단지들이 한창 건축 중에 있는 등 아라역 남쪽의 부지들까지 개발이 완료되려면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도시를 조성할 때 준비했던 광역교통 개선대책 15개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이 2건으로 교통대책 이행률은 13.3%에 그칩니다.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공사들이 완료를 앞두고 있어 교통 문제는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 물량 과다 문제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에서 공급될 자체 물량 또한 적지 않은데 인근의 김포 한강 신도시에 조성되는 김포 한강 제2신도시 콤팩트시티의 규모가 46,000호 규모로 기존 김포 한강 신도시를 포함하면 약 10만 가구 수준의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며 2027년부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와 인천 계양 신도시가 각각 26년 말, 27년 초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포 한강 제2신도시를 비롯해 세 곳의 신규 신도시 모두 검단 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만큼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고수 검단 신도시 편 총평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내내 인천의 변방 취급을 받던 곳에서 이제는 검단구 독립 개편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신도시, 인천광역시의 큰 축 중 하나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 지역인 계양도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자체가 인천의 발전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 인천 지역은 물론 인천 내 다른 신도시인 청라나 송도와는 그 포지션이 다른 신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다른 둘보다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따라서 도시 자체의 특색은 좀 였지만 기본기가 충실한 신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나 랜드마크 혹은 이미지가 부재한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검단 신도시 조성 초기의 면적, 그러니까 현재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여기에 동탄처럼 검단 2지구까지 예정대로 조성이 되어서 자체적인 체급을 갖췄다면 꽤 존재감이 큰 도시로 성장할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김포 한강 신도시와 거의 연접해 있어 생활권의 구분이 크게 없는 만큼 추후 부천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서부권의 생활 인프라가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서부 대표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분량의 한계로 검단 신도시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추후 나머지 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